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화면에 배치한 인물 김민전 교수. 김민전 교수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입에 탁탁 와닿네요. 자, 김민전 의원입니다. 정치 입문을 오래전에 했는데 의외로 늦게 이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죠. 안철수 의원과 동행을 했었죠. 한동안 오랫동안 뭐 10년도 넘습니다. 줄만 잘 탔다 그러면요. 이 김민전 의원은 경희대 교수 이제 아닙니까? 과거에. 예전에 30대 초반 그 무렵부터 말이죠. 시사 토론 프로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여야 없이 다 이렇게 스카우트 하려고 한 인물이죠.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그때마다 고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과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뒤늦게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이 김민전 의원은 할 말은 하는 여장부 스타일입니다. 여장부 스타일. 부산 출신이죠. 이 김민전 의원이 최근에 전국 상황을 놓고요. 그야말로 이제 분기탱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자후를 토했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은 지켜달라고 외쳤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제가 길지 않은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자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지켜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4.15 그 총선이죠. 승리한 민주당은 기세등등해졌고 노벨 경제학상의 아제 모울루 등이 지적한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어온 바른 제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속력을 더했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인정치 않죠. 헬조선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 태어난 나라 이런 어떤 역사적 인식을 일부 갖고 있고요. 자, 아무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일단 요걸 계속 읽기 전에 말이죠. 이것하고 최근에 그 명태균이라고 하는 강혜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한 지금 파문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사실 울산시장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게임이 안 돼. 조족지열, 세발의 피 그런 건데도 지금 떠드는 우리 언론의 이 보도 태도 보십시오.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중하기로는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울산시장 엄청난 어떤 권력 작용한 선거로 보이는데 일단 저거는 벌써 선거가 끝났고 관련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운하 같은 것은 1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거는요. 당시 대통령실의 인사들도 대부분 지금 유죄 선고가 났는데 문재인만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생각외로 그렇게 크게 보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됐든 뭐 명태균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이 건은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주 하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걸 우리가 하나 이걸 수습을 못하고 이걸 방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민정 교수가 의원이 볼 때는 이거 정말 한심하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우둔할 수가 있나? 아둔할 수가 있나?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뭐 내부 총질로 그냥 망하겠다. 원래 분열로 망한다 어쩐 말이 있습니다만 막 그게 사실이죠. 이것도 일종의 분열은 분열이죠. 내부에서 결속을 해서 방어를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명태균 건 이거는요. 법적으로도 한번 다퉈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냄새가 공작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공작의 실체를 해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그냥 윤석열 대통령 때리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도 왜곡된 것이다. 편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여권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라도 중심을 똑바로 잡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김민전 의원이 보다 못해 이런 사자후 이 돌직구를 던지는 겁니다. 자,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됐다. 하나는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 후보로 만들기 위해 임동호라는 사람을 눌러 앉히는 과정. 이 송철호는요 호남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지역 기반도 거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둘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김기현 후보에게 부패 이미지 더 씌웠습니다. 이게 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게 나가니까 김기현이가 뭐 엄청난 뭐 부정선거를 뭔가 이렇게 부패한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는가 보다 싶은 그런 정황이 쫙 이렇게 깔려버렸죠. 그런 상태에서는 선거가 안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걸로. 그리고 셋은 김기현 시장의 정책은 좌초시키고 유사 정책을 송철호의 공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 하명 수사 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었죠. 하명 수사 라인인 그 백윤우 당시 이제 여기 청와대 근무자죠. 박형철, 황운하가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수사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당시 수사를 강행했던 윤석열 총장이 자의반 타의반 검찰을 떠나게 됐고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성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슈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우리 언론도 그거 보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떠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 명태균이라든가 이 관련된 이슈를 갖고 이처럼 그때 당시 했다 그러면요. 문재인이 견디내겠습니까? 왜 우파 보수 애국 자유 이쪽 진영은 우리 내부의 일을 갖고 이 방어를 못합니까? 왜 지켜주지를 못합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사람을 더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보수가 더 도덕적이라서 그래요. 이런 말 하는데 그 말도 맞지 않아요. 그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영에 대한 깊은 사고가 없어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진영입니다. 미국을 봐도 그렇고 독일을 봐도 그렇고 일본을 봐도 그렇고 영국을 봐도 그렇고 프랑스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나라가 진영이 있어요. 이 선거로 하는 이런 제도에서는. 근데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애정, 여기에 대한 이해심, 여기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게 없으면요. 떠나야 돼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 민주화 이후 최대의 반민주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울산시장입니다. 더 많은 의석을 얻어 성역이 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런데 유령의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탄핵을 외치는 바로 그 민주당과 임기 단축 개헌을 외치는 집단들. 그야말로 부조리의 극치다. 바로 민주당하고요. 국민의힘 내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잘 걸렸다. 빼박이다.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탄핵 사유다. 이러면서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조기 하야를 유도하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200석 넘게 만들어서 대통령 임기를 그냥 강제로 종료시키고 조기 대선 치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국민의힘 안에서 누군가 동조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조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김민정 교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민주당 편에 서서 용산을 공격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트로이의 목마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그러나 가장 원망스러운 것은 이원석 검찰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던 이원석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도, 탈북 주민 강제 북송 사건도, 관봉권으로 호식했다는 김정숙 사건, 각종 펀드 비리 등 제대로 손댄 것 없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시기 초기 1년입니다. 그냥 허비하고 말았죠. 물론 수사 지휘권을 가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의 작은 싸움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야 해서나 그러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동훈에게 열광했죠. 대부분. 지금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전부 한동훈에게 열광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좋아했다고. 그런데 왜 지금 한동훈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동훈이 잘 싸울 줄 알았거든. 이재명을 상대로 잘 싸우고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문재인에 대해서도 싸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곰곰이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한동훈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이슈예요. 자기 방어야 전부. 정권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싸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싸움의 성격도 전부 작은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 어떻게 보면 가십 정도 되는 그런 싸움을 했던 겁니다. 정권의 명운이 걸린 큰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한동훈에게 뽕 갔던 사람들 너무도 많은데 잘못 봤다라고 이제 그 뒤늦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다 떠나고 있는 거죠.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난 이후부터 한동훈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속이 드러나더라. 그리고 일단 당대표 되고 나니까 더 심하더라. 이런 것이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야당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대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단순히 뭐 소통의 정치, 여야 합치의 정치 하겠다 이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일단 정리부터 해놔야 된다. 정리부터. 이재명을 상대로 무슨 협치를 합니까? 무슨 통권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결국 지금 그런 어떤 어설픈 프레임 속에 들어가 있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길이 끊겨버렸고요. 제가 볼 때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절진에 갇혀가지고요. 길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길 끝에 가는 길 끝에 길도 사라졌지만요. 계속 가다 보면 그 안개 자욱한 어떤 그런 뭐 환상 뭐 미혼진이라고 할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가다 보면 그냥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다 그냥 추락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요, 이런 어떤 모순, 이런 어떤 불합리,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금 이 김민전 의원이 정말 피를 토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렸다. 뚜껑을 따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 역사의 교훈은 제대로 싸우거나 아니면 지켜달라고 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똘똘 뭉쳤어. 자,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역사의 교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여당은 여당끼리 뭉쳐야 됩니다. 제대로 싸우거나 아니면 지켜달라고 빌어야 하는데 지금 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권 안에서 용산을 공격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게 김민전 의원의 정말 비분강개한 글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현이었습니다.